혹시 아침에 일어나 첫 걸음을 떼는 순간 무릎이 굳고 욱신거려서 잠시 멈칫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리고 계단만 보면 속도가 저절로 느려지고 의자에서 일어설 때마다 오늘은 덜 아플까? 하고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왜 관절이 악화되는지, 그리고 무릎 통증을 키우는 나쁜 음식 5가지뿐만 아니라 연골을 튼튼하게 해주는 슈퍼푸드 7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매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10분 생활 루틴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릎과 관련된 음식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안 좋아지는 이유부터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걸음을 뗄 때 무릎이 뻣뻣한 이유로는 문경첩에 기름이 마르면 삐걱거리듯이 나이가 들면 무릎 안을 미끄럽게 해주는 관절액이 조금씩 줄고 성질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작을 해도 나이가 들면 뼈 사이의 마찰이 커지는데, 특히 관절에서 이렇게 한번 다른 곳은 금방 고쳐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연골에는 원래 피가 거의 통하지 않아 회복이 느린 데다가 근육과 같은 우리 몸의 완충 장치들도 약해지는데,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예전만 못해지면 걸을 때 받는 충격이 근육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곧바로 무릎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다리 모양이 살짝 틀어져 있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일하면 한쪽 연골만 더 닳는 몸의 치우침도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해지는 이유는 관절액이 줄어 미끄럽게 해주는 힘은 줄고 마찰은 늘지만 몸의 회복 속도는 느리면서 충격을 막아줄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무릎 통증을 키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이유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음료나 과자와 같은 달달한 간식입니다. 탄산음료, 가당커피, 크림빵과 쿠키, 케이크 등은 당분이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 과정에서 염증 신호가 커지기 쉽습니다. 단맛은 뇌 보상이 커서 습관화되기 쉽기 때문에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로 인해 결국 무릎 후 하중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라벨에서 당류 표기를 확인하시고 성분에 액상과당,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보이면 피하시길 권하는데, 실제로 액상과당 같은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더라도 주 1회에서 2회, 그리고 한 번에 200ml 이하로 제한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특히 커피도 당이 포함된 라떼 종류보다 아메리카노 혹은 아메리카노에 우유 1스푼 정도를 첨가한 커피로 바꾸시고 주스는 물과 1:1로 희석해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단 간식을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 혹시 간식이 너무 당기시는 분들은 대안으로 무가당 차와 탄산수 혹은 그릭 요거트에 베리 한 줌, 사과 반 개 정도를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무릎에 안 좋은 두 번째 음식은 튀김과 인스턴트 식품 같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식품입니다. 튀김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겉은 보기 좋고 식감은 바삭하지만 속은 산화된 기름으로 젖어 있거나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전신의 염증 반응을 돕고 칼로리 밀도가 높아 과식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원재료에 부분 경화유가 보이면 피하시길 권장드리고, 실제로 드시더라도 주 1회 소량으로 1개에서 2개 정도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면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고 부침이나 튀김 대신 구이, 찜, 수육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조리 후 키친타월로 음식 표면의 기름을 톡톡 제거하는 습관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식용유 대신에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하시면 더욱 건강한 지방 섭취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무릎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짠 음식, 즉 나트륨 과다 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과 같은 가공육이나 젓갈과 같은 절임류는 몸에 붓기를 일으키고 혈압을 올려 관절 주위를 더 민감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줍니다. 붓기가 있으면 같은 움직임도 당김과 뻐근함이 크게 느껴지는데 만일 제품 라벨에서 나트륨 1회 제공량 600mg 이상이면 고나트륨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을 줄이기 위한 실천 기준은 가공육을 주 1회 이하로 사용하고 절임 반찬은 물에 한번 헹구고 나트륨을 줄여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가공육의 대안으로는 수육과 닭가슴살 같이 담백한 단백질이며 여기에 허브와 레몬즙으로 간을 보완하면 만족감은 유지하면서 나트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관절에 나쁜 음식 네 번째는 정제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입니다. 빵, 라면, 흰쌀과 같은 정제탄수화물 음식만 과하게 드시면 빠르게 소화되고 금방 배가 고파져서 곧 과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급격한 혈당 변동은 통증 민감도를 높이고 체중을 증가시켜 다시 무릎의 하중을 키우는 원인이 되는데 제품 라벨에서 주재료가 정제 밀가루 또는 백미이고 식이섬유의 1회 제공량이 2g 미만이면 포만감이 짧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이나 면, 빵 등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잡곡 50%를 섞고 통밀, 호밀빵으로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무릎에 나쁜 다섯 번째 음식은 알코올입니다. 과다한 음주는 수면을 얕게 만들고 탈수를 유발해 다음날 관절을 뻣뻣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관절약과의 상호작용에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하시더라도 주 1회에서 2회 이하로 도수가 낮은 술로 제한하고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같은 양 이상의 물을 같이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침 3시간 전 이후에 음주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빈도와 양의 조절이기 때문에 큰 잔을 작은 잔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까지 무릎 관절을 악화시키는 5가지 음식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반대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슈퍼푸드 7가지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등어, 꽁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류입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오메가3의 지방산인 EPA와 DHA가 관절의 염증 신호를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분량은 주 1회에서 2회로 100g에서 120g을 권하는데 소금과 후추만 뿌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10분에서 15분만 구우면 기름 부담을 줄이고 담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혹시 생선을 통조림으로 대체해서 쓰실 때는 기름과 염분을 살짝 헹궈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단일 불포 하지방과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관절 염증을 완화하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올리브유를 드실 때는 식사 한 번에 한 스푼이 적당한데 데친 채소에 올리브유 1스푼과 레몬즙만 더해도 맛과 풍미가 높아집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강황이나 생강과 같은 뿌리 줄기 채소입니다. 강황과 생강 같은 뿌리 줄기 채소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분류되는데 활성산소를 줄여서 연골 세포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이고 관절이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강황은 1회 식사당 티스푼 1개 정도를 첨가하시는 것이 적당하고 카레와 된장찌개,
혹은 각종 볶음 요리에도 조금씩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의 경우는 꿀을 넣어 생강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시금치, 케일과 같은 녹황색 채소입니다. 녹황색 채소에 풍부하게 함유된 항산화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연골 주변 조직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몇 끼마다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는 구성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식감의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서 찜과 구이 등의 요리와 같이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접시에 3가지 이상 채소를 구성하면 영양과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는데 살짝 데친 채소에 올리브유 한 스푼과 레몬즙을 더하는 것도 간단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음 5번째로는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안토시아닌, 비타민C,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으로 이 성분들로 인해 활성산소를 줄여 연골세포 손상을 완화하고 관절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드실 때 양은 작은 그릇 한 컵을 권하며 디저트를 베리류 한 줌과 그릭 요거트로 대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째는 콩, 두부, 달걀, 살코기 등과 같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은 무릎 부담을 줄이는 핵심 요소로 몇 끼마다 손바닥 한 장 두께의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데 두부 반모, 달걀 1개에서 2개, 닭가슴살 100g, 등 푸른 생선 100g 정도를 번갈아서 식단으로 구성하면 지속하기가 쉬운데 이때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길어 정제 탄수화물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칼슘과 비타민 D 식품입니다. 멸치와 유제품, 버섯, 햇빛은 뼈와 관절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트는 하루 1컵, 멸치볶음은 소량, 표고와 양송이를 주 3회에서 4회 정도 꼭 챙겨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 생활이 많다면 창가에서 스트레칭과 함께 햇볕을 10분에서 20분 정도 쬐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습관으로 만들면 뼈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관절에 좋은 슈퍼푸드들을 다시 요약해보면 오메가3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등푸른 생선, 불포화지방 성분으로 관절에 도움을 주는 올리브유, 풍부한 식이섬유로 연골 주변에 도움을 주는 시금치와 같은 녹황색 채소, 연골세포와 주변 조직의 손상을 줄여주는 강황과 같은 뿌리 채소나 베리류, 연골 주변의 근육을 지키는 달걀과 같은 단백질 제품, 뼈와 연골을 단단하게 해주는 멸치 같은 칼슘 제품까지 총 7가지의 슈퍼푸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무릎 건강에 영향을 주는 음식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제 다음으로는 관절에 도움이 될 만한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천천히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에는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 올리듯 일어나시고 급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쪼그려 앉기와 무릎 꿇는 습관을 줄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닥에서 작업할 때 낮은 의자와 두꺼운 쿠션을 사용하여 가능한 테이블 높이에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계단을 내려갈 때 필수로 손잡이를 잡으면서 천천히 이동하시고 2칸씩 빠르게 내려가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신발 교체 주기를 점검해서 밑창 마모가 보이면 즉시 신발을 교체하고 뒤꿈치를 잘 잡아주며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는 체중 감량의 목표를 세워서 한 달 동안 1kg, 석 달 동안 2kg에서 3kg 정도 체중을 줄이시는 것을 목표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번째는
관절이 뻣뻣하면 온찜질을 10분에서 15분을, 관절 부위가 부어있는 경우라면 냉찜질을 10분에서 15분 동안 실시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때 피부는 수건으로 보호하고 찜질하고 있는 채로 잠들지 않는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도 치료입니다. 취침 2시간 전 화면 노출을 줄이고 일정한 취침과 기상시각을 유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관절에 도움을 주는 일상생활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은 추가로 관절에 도움을 주는 집에서도 가능한 간단한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워밍업 1부는 의자에 앉아 발목을 30초간 돌리고 무릎의 굽힘과 펴을 30초간 반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운동은 스트레이트 레그레이즈 2분으로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다리에 무릎을 편 채 10cm에서 15cm 동안 들어서 3초간 유지하고 다시 내리기를 좌우 10회씩 2세트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운동은 사이드 레그 리프트 2분으로 옆으로 누워 윗다리를 곧게 펴서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를 좌우 10회씩 2세트 동안 실시합니다. 세 번째 운동으로는 2분 동안 실시하는 브릿지인데 무릎을 세운 채로 눕고 엉덩이를 들어서 어깨, 엉덩이, 무릎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고 3초간 유지 후에 내리기를 10회씩 2세트 동안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운동은 미니 스쿼트 2분으로 벽이나 싱크대를 잡고 아주 약간만 앉았다 서기를 10회씩 2세트 반복합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을 크게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운동은 의자에 앉아서 1분 동안 종아리와 허벅지를 각각 30초씩 2번 늘리는 스트레칭으로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한 후에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관절에 좋은 간단한 운동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관절에 좋은 슈퍼푸드들과 관절에 도움을 줄 만한 습관을 기반으로 집에서 바로 실천이 가능한 14일 실천 플랜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주차는 줄이기 주간입니다. 단음료와 과자는 격일로 1회, 튀김은 주일회를 소량으로, 국물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고 라면의 면도 절반으로 줄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주차는 이제 채우기 주간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주 2회 이상 드시고 채소는 몇 끼마다 접시의 절반 이상, 단백질은 손바닥 한 장 이상을 꼭 보충해 주시기 바라며 햇볕도 10분에서 20분 동안 쬐면서 비타민 D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주차에는 이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루 동안의 무릎 통증을 0점에서 10점으로 기록하고 7일과 14일 전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에는 매일 먹지 말아야 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피해서 생활했는지 살펴보고 규칙을 지킨 항목들이 총 4개 이상이면 잘하고 계신 것이지만 2개 이하로 떨어지면 1주차 때의 줄이기부터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관절에 나쁜 음식들과 안 좋은 습관들을 피하고 좋은 음식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반드시 무릎 관절이 서서히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여러분의 무릎 통증의 체감은 일정하게 내려가고 젊고 건강한 무릎으로 회복될 수도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과 가족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무릎 통증 관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무릎 통증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